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8강 자율주행 자동차와 라이다 센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부에 보이는 사진은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되어 있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즉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승용차입니다. 오늘날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우리 공상 만화나 영화에 나와 있는 그런 완전히 자율주행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2단계에서 3단계라고 해서 운전자의 주행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그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지 않고 옆에 보조석에 앉았다가 크게 사고가 나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핫한 이슈,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는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단이에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 정보를 이용해서 스스로 차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탐지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해서 충돌 없이 고통벽구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지칭하게 되죠.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크게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인식, 판단, 제어 세 가지 기술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죠. 센서 등을 통해서 주변 장애물을 인지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인식기술. 인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기술. 수행할 행동이 결정이 된다면 그것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는 제어기술. 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 중에 특히 인식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판단과 제어 기술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가장 첫 단계에 이루어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 기술적 발전이 크게 이루어졌다. 자, 우리는 사실 약간 감으로 우리 앞으로 이 인식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식기술에는 카메라, 자, 중요한 단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라이다와 같이 주변을 감지하는 다양한 센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센서들은 각 센서가 수집하는 정보 특성이라든지 혹은 탐지 거리. 자, 우리 먼 거리만 탐지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자, 만약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도 탐지가 돼야 됩니다. 사용 빈도, 가격 등을 고려해서 탑재 위치와 수량 등이 결정이 되겠죠.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가격이 비싸다면 솔직히 우리가 비싼 자동차가 좋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비싸기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획득된 정보가 통합되어서 자율주행에 이용이 됩니다. 카메라는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카메라는 다른 센서로는 수집할 수 없는 색상이나 무늬와 같은 2차원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데 탁월합니다. 자, 그런데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환경 변화에 취약해요. 데이터의 크기가 커서 정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비가 왔다라든지 그죠? 어두워졌다고 한다면 카메라는 인식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카메라 센서. 자, 두 번째 또 차량에 탑재되는 장착되는 레이더는 두 번째 나왔어요. 레이더는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아까 우리 카메라의 단점이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좋지 않은 환경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최소 60에서 250m까지 된다고요? 250m 사이에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 거리에 있는 물체까지도 탐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물체가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예요. 초음파 3번입니다. 초음파 센서는 주로 차량 전후방에 장착이 되어서 주차 시 차량 주무의 유무의 장애물 유무를 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차를 타면 주차할 때 삐삐삐삐삐 앞부분에 삐삐삐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는 단순히 장애물 유무 정도만을 탐지하는 센서거든요. 자, 장점이 가격이 저렴해요. 자, 그렇지만 단점이 크죠.
탐지거리가 15m 이내입니다. 주행하기에는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주차 등의 보조 시스템으로는 쓰기에 좀 용이한 것 같아요. 15m 이내이고 정밀한 3차원 정보를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첫 번째 카메라, 두 번째 레이더, 세 번째 초음파. 자, 이것은 이 세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들의 장점보다 단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단점 때문에 무엇이 나왔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라이다가 나올 거거든요. 계속 해볼게.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는 기존의 자동차에 사용되었던 센서들로 안전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한 3차원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이러한 센서들과 함께 라이다가 사용된다. 결국 라이더가 필요한 이유가 나왔어요. 라이다는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3차원 정보를 안전하게 줄 수가 없거든요. 라이다는 높은 출력을 지닌, 좋았어. 높은 출력을 지닌 레이저를 물체에 방사하고 이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3차원 거리의 정보를 획득하는 장치랍니다. 약 150m 이내에 있는 물체의 위치나 거리나 형태들과 같은 3차원 정보를 정확하게 1, 2cm의 오차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라이다는 어떻게 레이저를 방사해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자, 거리도 150m 이내, 그리고 1, 2cm의 오차가 이 정도면 정밀하다고 볼 수 있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문단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라이다로는 3D 레이저, 자, 요거 색깔을 조금 변경해서 볼게요. 3D 레이저 스캐너와 3D 플래시 라이다가 있답니다. 3D 레이저 스캐너는요, 다수의 레이저 출력부와 수신부가 묶여있는, 자, 수신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더를 송신을 했더라도 뿌렸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가 바로 수신부겠죠. 묶여있는 장치가 회전하는 축에 고정되어 있다. 되게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3D 레이저 스캐너는 특정 방향의 수평 시야각에 대해서 레이더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대상에 대한 레이저 방사와 거리 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축을 고정해 놓는다면은 특정한 어떤 방향의 수평 시야각만 보겠지만 회전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회전시킬 수 있으니까 다른 수평 시야각의 거리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60도 3차원 영상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무슨 말이지? 우리 3D 레이저 스캐너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얘는 고정시켜 놓잖아요. 고정시키면은 특정한 어떤 지역에 대한 특정한 방향의 수평 시야각을 얻을 수가 있어. 하지만 얘의 장점이 뭐야? 회전이라는 거예요. 회전을 한다면 어떻게? 다른 방향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3D 레이저 스캐너는 넓은 시야각 확보를 위해서 레이저 출력과 수신 소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회전축이 지속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회전을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높은 정밀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레이저 수신부의 광출기에 사용하는 관륨 화학물이 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관륨 화학물이 고가이고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서 회전체가 흔들려서 레이저 입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혹은 또 회전을 위한 기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죠. 소형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적었던 부분이 바로 장점이었겠죠. 근데 단점도 있다는 거야. 단점 일단 비싸요. 관륨 화합물 때문에 비싸요. 두 번째, 진동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착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진동 때문에. 세 번째는요, 회전을 하려면 기계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소형화가 힘들어 좀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동차라는 게 또 이 디자인이나 미적인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뭐든지 기계가 크다 보면 그 기계를 넣는데 들어가는 부속이라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좀 가린다든지 등의 또 비용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작은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입니다. 3D 플래시 라이더는요, 두 번째, 라이다의 두 번째 종류입니다.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일 레이저 빔을 사용을 합니다. 광확성기를 통과시켜서, 되게 중요한 말 나왔다. 우리 앞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회전이었어요. 자, 3D 레이저 스캔에서 되게 중요한 게 회전이었다면은 플래시 라이더에서 중요한 것은 광확성기입니다. 360도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방사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회전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정돼 있습니다. 고정된 얘가 레이저를 싹 방사를 하는데, 자, 요렇게 광확성기라는 게 있어서 쫙쫙쫙쫙쫙쫙쫙 360도로 자, 어떻습니까? 레이저가 퍼지는 거예요. 물체에 방사시켜 돌아오는 레이저를 광검출기를 통해서 수신을 하는 거죠. 자, 차이점이 뭐야? 얘는 회전해요. 얘는 회전하지 않지만 360도로 레이저를 쏠 수 있다는 광확성기가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3000 영상을 봤습니다. 3D 플래시 라이더는 모든 방향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를 실시간으로 검출해서 높은 정밀도의 3000 거리 정보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 수신부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겹이 아니고 여러 층으로 수신부가, 왜냐하면 얘 또한 360도에서 들어오고 있는 정보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 또한 여러 겹으로 돼 있고 여러 방향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3D 플래시 라이더는 수평 시야각이 360도로서 모든 방향에서 반사되어 오는 레이저를 동시에 수신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갈륨 화학물 비싸다고 얘기했었죠. 자,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야 되고 제작 공정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D 플래시 라이더는 3D 레이저 스캐너가 수행하는 회전과 순차적인 레이저 스캐닝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서 정보 처리 시간이 금방금방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안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인식을 하니까요. 관련 장치를 소용하는데 유리합니다. 네. 각각의 이제 그 라이다가 장단점이 좀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3D 플래시 라이다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주로 3D 레이저 스캐너가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3D 레이저 스캐너는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아까 우리 여러 가지 단점이 뭐였었죠? 앞에 제시되어 있었죠? 자동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업체들은 굳이 360도의 모든 방향을 세밀하게 탐지하는 방식, 왜냐면 비싸잖아요. 탐지하는 방식보다는 앞, 옆, 뒤 정도의 제한된 수평 시야각만을 탐색할 수 있는, 자, 되게 중요한 거 나왔다. 각도 고정형 3D 레이저 스캐너를 설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각도를 고정한대요. 회전할 수 있는 각도를 고정한다는 말은 당연히 비용 때문에겠죠. 이와 더불어서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가 늘어나서 단점 나옵니다. 수많은 이제 레이저를 쐈을 때 수많은 차량에서 만약에 라이다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각 차량에서 출력되는 레이저가 간섭하는 문제, 굉장히 큰 문제다. 이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가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얘도 레이저를 방사해요. 얘도 레이저를 방사해요. 그럼 이 레이저들이 간섭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붕붕붕붕붕붕붕 좋지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기후나 도로 환경에서 레이저를 통한 3D 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보행자의 시력을, 레이저를 아무래도 계속 쏘니까 도로 폭이 좁을 경우에는 보행자의 시력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이 어려웠습니까? 네, 사실 뭐 그 이전에 있던 지문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웠던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너무 쉬워요. 그죠? 1번의 정답 2번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식기술, 아까 1번 문단부터 핵심 단어가 인식기술이요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라이다의 원리,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라이다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서 어떤 종류 설명했습니다. 2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5번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된 모든 센서들은 차량 주변의 물체가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인가요? 그죠?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 레이더라든지 초음파 센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카메라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레이더. 그리고 초음파. 얘는 사물의 유무만 확인했다는 거죠. 쌤이 주차할 때 삐삐삐삐 하는 거 있다고 그랬지. 그게 뒤에 뭐가 있는 줄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이제 차에는 물론 고급차, 뭐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니지만 초음파도 있고 그리고 또 카메라도 같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억과 니은 기억은 네 라이더 나올 줄 알았어. 레이저 스캐너와 그 다음에 플래시 라이더였습니다. 자 3번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은 레이저 스캐너는 니은과 달리 3D 플래시 라이더와 달리 3차원 영상을 구성할 수 있는 수평 시야각이 제한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 이거 무슨 소리야? 기억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회전한다고 그랬지? 회전해서 360도의 방향의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닙니다. 4번입니다. 4번 정답은 4번이에요. 우리 답만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라예요. 전면 라이다예요. 3D 플래시 라이다가 사용된다면 가나. 자, 가는 뭐야? 가는 카메라예요. 나는 레이더예요.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얘들아 뭐가 말도 안 돼? 카메라가 아니지. 카메라는 뭐까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뭐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이게 라이다가 좋은 게 라이다가 한다고 해도 특히 아까 또 레이다의 장점이 뭐였었죠? 레이다가 되게 멀리까지도 그죠? 멀리까지도 측정할 수 있었는데 우리 라이다는요 아까 250m가 그거밖에 안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카메라나 레이더는 거리입니다. 를 기능을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림 보면 카메라는 이제 기능이 나와 있지 않지만 레이더는 우와 이거 보세요. 네, 굉장히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들어가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겠죠. 5번입니다. 디귿의 이유로 볼 수가 없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 디귿은 각도 고정형 3D 레이저 스캐너를 설치하려고 한다. 뭐 추리하셨겠지만은 금액 때문일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3D 플래시 라이더에 비해서 고가의 광 검출기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비용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답. 기존의 3D 레이저 스캐너에 비해서 회전을 위한 기계 장치가 축소되거나 자, 몇 때문이야? 아까 이게 고정된다고 얘기했지? 고정되면 회전에서 들어갔던 또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때 또 기계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밑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소형화가 쉬워진다라고 자, 그 같은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되셨어요?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이 우리 나 잠깐만 보시면은요. 나 3D 레이저 스캐너를 영향을 미치는 자체의 진동이 제거되지. 진동 제거된다는 말을 우리가 추리할 수가 없습니다. 진동이 없어진다는 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 진동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6번에 3번입니다. 자, 3번은 획득하다. 우리 저쪽 뒤에 한번 볼게요. C가 여기 있죠. 그죠? 자,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3차원 거리 정보를 획득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획득하다는 말은 이제 뭔가 얻어내다 이런 뜻이겠죠. 얻어내다. 자, 그런데 우리 문제 나오는 가늠하다. 가능하다는 말은 어떤 짐작하다? 짐작해서 헤아리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답이 아닙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율주행에 관한 어떤 원리.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낮추면서 안정도가 좋은 각각의 장점을 잘 이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자, 연안부가 친구들이 아마 그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